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 그는 미국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죠. 15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우애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며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그날 밤 아주 생생하고도 이상한 꿈을 꿨죠. 꿈속에서 그는 누나 파밀라의 집 거실에 있습니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서 낯선 물체가 눈에 띄었죠. 이게 뭐지?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요. 보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상자였습니다. 길이가 한 2m 정도? 꽤 큰 크기죠. 뚜껑이 없는 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안에는 마크 트웨인의 막내 동생 헨리가 눈을 감은 채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관이었죠. 그는 관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관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평소에 보기 힘든 금속 재질이었죠. 근데 이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요.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헨리 동생의 가슴에는 붉은 꽃 한 송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바로 잠에서 깨어나요. 근데 이 꿈이 너무도 생생하고 섬뜩했기 때문에 한동안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당시 마크 트웨인은 막내 동생 헨리와 함께 그 증기선에서 일을 했는데요.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요즘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혹시 내 동생에게 일어날 불행한 일을 예고한 건가? 어쨌든 그날 이후 동생에게 아무 일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꿈도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을 때쯤 마크 트웨인과 헨리가 각자 다른 배를 타고 항해를 나서게 돼요. 그리고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동생이 탄 배의 보일러가 폭발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고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동생 헨리 또한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숨을 거두게 되죠. 갑작스러운 동생의 죽음, 며칠 후에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누나 파밀라의 집이었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거실 한가운데 금속관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안에 동생 헨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앞서 얘기했듯 나무관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 헨리 친구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금속관을 이제 만들어서 헨리를 입관하게 한 거였죠. 이게 뭔가 싶어서 내 꿈이 혹시 동생의 죽음을 예고했나? 라는 충격과 슬픔에 복잡해질 때쯤 그래도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꿈속과 달리 헨리의 가슴에 어떤 꽃이 놓여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관으로 다가왔습니다. 헨리 지인이에요. 그녀는 시신의 가슴에 무언가를 둡니다. 바로 붉은색 꽃 한 송이였죠. 1865년 4월 1일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입니다. 그는 유독 기억에 남는 아주 강렬한 꿈을 꾸게 돼요. 백악관 아니었는데 평소와 달리 몸이 좀 너무 고요하고 좀 가볍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자유롭게 막 백악관 여기저기를 누벼요. 근데 문득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 으으으으 하는 흐느끼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따라서 백악관 동쪽에 위치한 이스트룸에 사람이 모여있는 걸 봤고요. 다가가 보니 가운데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어요. 링컨은 순간 쎄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누가 죽은 거냐고 묻게 되는데 그들이 대답하길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꿈에서 깨어난 링컨은 기묘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죠. 자기가 죽는 걸 봤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가장 이제 가깝게 지냈고 경호원이었던 워드힐 러먼에게 그날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865년 4월 14일 링컨과 영부인이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 방문을 해서 연극을 관람하게 돼요. 이게 남북 전쟁이 끝난 지 5일째가 되던 날이었고요. 부부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연극을 보자 했던 겁니다. 굉장히 릴렉스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대통령이 극장에 오자 막 오케스트라가 환영곡을 연주했고요. 1,700명이나 되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곧이어 연극이 시작되었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극장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맞고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사람은 대통령 링컨이었죠. 그는 다음날 오전 7시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백악관 내에 그 시신이 안치된 장소는 이스트룸이었죠. 링컨 역시 꿈에서 자신의 죽음을 봤던 걸까요?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미래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내가 꿈에서 봤거나 겪었던 게 현실에서 딱 나타날 때 느껴지는 그 섬뜩한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그걸 데자뷰라고도 하고 예지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16년 넘게 꿈을 연구해온 줄리아 모스브리지 박사는 예지몽은 존재한다 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인의 15%에서 30% 사이에 예지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녀 자신도 신비한 예지몽을 꾼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이었어요. 그녀는 이혼 직후에 아이와 둘이 지낼 아파트를 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주변 사람들한테 그 상황을 말하진 않았죠. 혼자 집 구해야 되는데 하고 고민을 하고 잠든 그날 밤 이웃 주민 모린이 소유한 아파트를 계약하는 꿈을 꿉니다. 꽤 디테일한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집주인이 줄리아한테 집을 막 보여줘요. 도배를 새로 해야겠네 하면서 원하는 벽지 색깔을 고르라 라는 대화도 오고 갔죠. 뭐 평범한 꿈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도 집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나왔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날 우연히 아파트를 나서다가 이웃 모린을 만났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어젯밤 네가 꿈에 나왔다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어머,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임대로 내놨는데 계약하실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바로 이어지는 모린의 말이 도배는 새로 해야 돼요. 원하는 색깔 골라주세요. 그녀의 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소름 돋는 상황이었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꿈에서 본 걸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줄리아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시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역순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일이 현재의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고 그 힌트가 바로 예지몽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런 이론이 처음은 아닙니다. 많은 무속인들과 또 미국의 원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나선형 시간 개념과도 일치해요. 이들 역시 시간은 직선이 아닌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는 나선형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어디로든 시간에 따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 미래를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줄리아 박사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과학자들 중에도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죠.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잠든 동안 뇌는 하루 종일 내가 습득한 기억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특히나 사람들은 평소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꿈으로 표현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실 죽기 전에 이미 몇 번의 암살 위협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격수가
쏜 총알이 모자를 관통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암살에 대한 불안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꿈을 꾸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심리적인 불안에서 오는 증상이다라는 건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데 예지몽을 꾼 사람들은 이걸 그냥 내가 죽는다 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그때의 디테일한 상황들까지 동일한 간격을 봤기 때문에 섬뜩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건 오히려 과학적으로는 쉽사리 설명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 북부에 살고 있는 크리스 로빈슨. 16살 때 스쿠터를 타고 가다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얼마 후에 의식을 되찾았는데 이후부터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꿈속에서 봤던 일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1993년 어느 날 꿈을 꿨는데 2대의 제트기가 충돌해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해요. 심상치 않다 싶어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에어쇼를 개최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혹시나 싶어서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런 걸 꿈에서 봤다 경고했죠? 장난 전화로만 여겨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페어포드 공군기지 에어쇼 도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죠. 이후 1997년 8월입니다. 로빈슨은 꿈속에서 프랑스 파리의 한 터널에서 차가 기둥을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목격하게 돼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금발의 여성이었는데 여태까지 이미 내가 꿈에서 본 것들이 현실화된 걸 익히 겪었기 때문에 신고를 합니다. 내용을 알렸죠. 근데 경찰은 혹시 당신이 그런 어떤 테러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냐면서 오히려 로빈슨을 의심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꿈에서 본 그대로 파리의 그 터널에서 불의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파라치를 따돌리려다가 그만 숨을 거두게 된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죠. 그가 꿈에서 본 그 금발의 여인이었습니다. 이후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그에게 한 신문기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을 알 수 있었냐라고 물었고 로빈슨은 그냥 꿈에서 봤다. 나는 그런 일을 자주 겪는다. 내가 꿈에서 보면 그게 현실에 나온다. 근데 이 인터뷰가 공개되고 사람들이 쉽게 믿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막 사기꾼이다. 이런 비극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은 되게 순수하게 도우려고 한 건데 이게 왜곡되니까 좀 힘들어하다가 2001년 4월 20일 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심리학 교수 게리 슈얼츠 박사를 만나게 되죠. 이 박사가 누구냐면 초능력자를 연구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많은 거짓 초능력자들을 만나면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밝혀내는 일명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죠. 슈얼츠 박사가 크리스에게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20곳이 되는 각각 다른 장소, 이 박사만 알고 있는 장소를 크리스에게 다 보여줬어요. 20곳을. 그 다음에 매일 아침 내가 이곳들 중에 어느 곳을 방문할지를 맞추는 실험입니다. 그럼 크리스는 전날 자기가 꿈에서 본 장소를 적어서 그걸 다시 봉투에 담아서 제3자를 통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슈얼츠 박사가 그걸 이제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슈얼츠 박사는 장소를 이동한 후에야 봉투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이 실험이 열흘 동안 여러 곳의 장소를 바꿔가면서 매일 아침 진행됐어요. 슈얼츠 박사는 크리스가 그래도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매번 모든 장소를 정확히 맞춰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실험이 진행되던 2001년 8월의 어느 날이에요. 크리스가 박사한테 찾아와서는 다급하게 내가 전날 밤 꾼 꿈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충격적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죠. 비행기가 갑자기 빌딩과 충돌을 했는데 그게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같더라.
로빈슨은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분명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기록해두었죠. 그리고 이 내용을 CIA에 신고합니다. 당연히 듣지도 않았죠. 그리고 한 달 후인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9.11 테러가 발생했죠. 비극적인 꿈이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그의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별명도 붙어요. 꿈꾸는 수사관,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 실제로요, CIA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정보부와 함께 대테러 공조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불행한 일들을 막는 데 사용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꿈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잠에 들면 꿈을 꾸는 현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뇌과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미스테리라고 불리는 게 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꿈에, 매일 밤 꾸는 내 꿈에 왜 이런저런 장면들이 등장하는지, 이 정말 풀리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조차 아직 명확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 수많은 비밀을 품은 채 오늘 밤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방문하겠죠. 그리고 간혹 여러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